안녕, 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셨던 작품이에요. R&D웍스의 신작 창작 뮤지컬 그림자를 판 사나이입니다. 제가 워낙에 R&D웍스의 노예? R&D웍스의 덕후다 보니까 이때까지 R&D웍스 작품들 리뷰를 정말 신이 나서 영업을 했었죠? 근데 오늘 네,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 이건 창작 뮤지컬입니다. 그런데 모티브를 가져온 원작 소설이 있는데요. 바로 피터 슈밀러의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을 만든 기획사 R&D웍스는 이 이야기를 토대로 새로운 이야기, 그림자를 판 사나이를 만들어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중요한 인물, 페터 슐레밀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서 바로 그림자를 판 그런 남자인데요. 페터는 자기 사업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토마스 융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기이하고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레이맨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이거 주세요 하면 이걸 만들어내고 저거 주세요 하면 저걸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바닥이었는데 그레이맨이 슉 하기만 하면 뭐 차가 생기기도 하고 우산, 햇빛 가리개 이런 게 생기기도 하죠. 페터는 그 사람을 보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의 능력은 뭘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그레이맨이 페터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페터의 그림자를 보고 정말 매력적이고 너의 그림자를 갖고 싶다. 탐내하죠. 그래서 페터한테 계속 금화가 나오는 금화 주머니를 주겠다고 하고 본인한테 그림자를 팔라고 합니다. 돈이 필요했었던 페터는 금세 냉큼 알았다고 하죠. 그림자가 그렇게 중요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림자가 없어진 페터는 큰 위기에 처합니다. 사람들이 페터한테 저 사람은 왜 그림자가 없어? 무슨 사람이야? 귀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를 마을에서 추방해 버린 거죠. 그래서 페터는 다시 그림자를 되찾기 위해서 그레이맨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지만 그레이맨은 보이지를 않고 1년 뒤에 찾아오겠다는 약속만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페터는 벤델이라는 하인을 고용해서 자신을 보호하게끔 그리고 또 같이 도피 생활을 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페터는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페터는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또 많은 일들도 생기는데요. 예전에 사랑했었던 연인 리나도 만나게 되고 어떤 곳에서는 왕으로 추대되기까지 하죠.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나서 드디어 그레이맨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레이맨이 또 다른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림자를 판 사나이의 넘버를 보면서 이 작품의 분위기를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곡은 세상에 이토록 멋진 그림자가입니다. 그레이맨은 페터의 아름다운 그림자의 방에 팔라고 유혹을 합니다. 대신 금화 주머니를 주죠. 그림자를 잃은 페터는 괴로워합니다. 부를 얻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괴물 취급하며 추방시키죠. 그레이맨은 자신이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무서우면서도 신기한 존재예요. 자, 여러분 영상 넘버 잘 보고 오셨죠? 저는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서 이번에 가장 좋았었던 게 이 무대 그리고 기괴함이었어요. 그림자를 팔았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가장 궁금했었는데 이제 그건 조명도 쓰지만 앙상블 배우분들 그림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검정색 옷을 입고 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터한테는 그림자가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떼어지는 과정, 그림자가 돌아오는 과정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저는 그런 연출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페터를 둘러싼 미로라던가 그런 게 무대에서 잘 표현이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레스콜에서는 이 넘버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앙상블 배우분들이랑 토마스가 같이 부르는 넘버가 있어요. 그 가사가 뭐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4차원의 세계? 정말 4차원? 그런 분위기 넘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서 무대, 연출, 안무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너무 아쉬워요. R&D 웍스의 팬으로서, 덕후로서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 솔직히 너무 실망을 했어요. 가장 실망을 했었던 이유는 그림자를 판 사나이잖아요. 그림자를 팔았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레이맨과 페터가 나와서 그림자를 팔고 그림자를 사고 이 내용을 너무 공연 내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자를 팔았다, 그림자를 샀다, 그림자를 사라고 유혹을 했다, 그레이맨이 조정을 했다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페터가 그림자를 왜 팔았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레이맨은 왜 그림자를 샀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궁금했는데 약간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지는 않고 막상 결론, 그림자를 팔았다 이거에 대해서만 계속 넘버를 주고받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지루했었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넘버가 감정도 그렇고 인물들이 서로 막 다투고 넘버도 강하고 멜로디도 강하고 사운드도 강한데 강한 것들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보는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서 더 지치고 지루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면서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그레이맨이 그림자를 팔라고 유혹하고 또 다른 제안을 하면서 유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뮤지컬 더 데빌에서 엑스 블랙과 엑스 화이트가 자신에게 오라고 유혹하는 장면을 볼 때는 저는 블랙을 보면 아 그래 내가 타락할게 이렇게 되고 화이트를 보면 아, 맞아 피와 살 이런 거 보면서 막 동화가 됐었다면 그레이맨을 보면서는 글쎄? 그렇게 매력적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팬들을 보면서도 저걸 보면서 왜 따라가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림자가 없다고 저렇게 사람들이 빨리 알아채나?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막상 공연을 끝나고 와서 진짜 사람이 그림자가 없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진하게는 안 보이지만 막상 사람한테 그림자가 없으면 진짜 그림처럼 보이려나? 2D처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작품에서 그림자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무서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했더라면 내가 더 설득이 됐으려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번에 그림자를 판 사나이를 너무너무 기대를 했었지만 실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넘버도 너무 세기만 하고 매력적이지가 않았고 스토리도 잘 와닿지가 않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네, 여러분 그림자를 판 사나이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